한국인들은 참 유별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경력 많은 일본인 공항 직원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예요. 일본 NHK에서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오면서 여러 사건들을 지켜보았지만 이번처럼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도쿄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컴퓨터로 최신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그 중에 관심이 가는 뉴스가 있었는데 요즘 공항이나 관광지에서 한국 관광객들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마도 금세 지나갈 사소한 유행일 뿐일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뉴스를 지켜보며 점차 이번에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마음은 점점 급해졌어요. 어서 빨리 직접 확인해보고자 그 자리에서 NHK 방송국에 취재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 취재를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와 카메라를 챙겨서 바로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분주한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안내방송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리고 갓 내린 커피 향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군중 속에서 평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곳, 평범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국인 관광객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점은 마치 아무 목적 없이 헤매는 다른 관광객들과 다르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모든 동선이 정교하게 맞춰진 듯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치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15분 단위로 공항 곳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는 혼잡한 게이트 근처의 한적한 구석에 앉아 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한 공항 직원인 유키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유키 씨는 평소에도 친절하게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곤 하셨는데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체계적이어서 우리 공항 스케줄조차 그들에 맞춰 바뀌어야 할 정도예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엔 저렇게까지 빡빡하게 여행을 해야 하나?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들의 철저한 계획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들이 기술을 활용해 여행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는 모습은 전에 본 적 없는 신선한 장면이었어요. 단순히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었어요. 덕분에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공공장소 운영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저는 공항의 안내판들도 새롭게 바뀐 것을 발견했어요. 일부 안내판에는 한국어도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이동 동선 역시 이 관광객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재정비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는 점점 설렘이 차올랐어요. 이번 변화는 단순한 여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 전체 관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쳐서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달해야지. 그날 하루 종일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여행 방식이 앞으로
일본의 관광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철저하게 조직된 한국인 관광객들의 세계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커져만 갔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여행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정말 중요한 모험의 시작임을 예감했답니다. 이상한 여행 습관을 처음 눈치챈 그날 이후 저는 직접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나리타 공항으로 갔어요. 이 조직적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시원한 아침 공기와 부드러운 빛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보이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행객들이 굴러다니는 여행 가방과 함께 서두르고 안내방송 소리가 복도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눈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역시 나 어렵지 않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조직적인 모습의 한국인 관광객 그룹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한 팀처럼 뭉쳐서 명확한 목적과 결단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일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주한 게이트 근처에 한적한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룹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어떤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비밀스러운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각자 다음에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정밀한 움직임에 점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일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어제 만났던 공항직 인원 유키 씨를 만날 수 있었어요. 유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부 정보를 확인하시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최적의 시간도 계획해요. 저희 공항도 그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바꿔야 했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한국어 안내판을 설치했고 바닥에도 특별한 동선 표시를 해두었어요. 유키 씨의 말씀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조직적인 그룹을 공항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룹을 관찰했어요. 디지털 비행 정보판 주위에 모여 보안 대기 시간을 비교하고 다음에 갈 게이트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디지털 정보판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신속하게 계획을 조정했어요. 마치 제 눈앞에서 살아있는 퍼즐이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관찰을 계속하다 보니 이 관광객들이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항의 운영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경로는 혼잡을 피하도록 설계된 것 같았어요. 옆 통로나 사람이 적은 구역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사람의 흐름을 훨씬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정밀한 계획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많은 내용을 노트에 적었어요. 시간,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미소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한 관광객이 떨어진 물건을 다른 분이 주워주며 두 분이 함께 웃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들의 행동에서 진정한 팀워크와 서로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후 저는 또 다른 공항 직원인 한나 씨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한나는 승객 안내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정보 데스크 근처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조직적인 그룹에 대해 여쭤보자 한나 씨는 처음엔 그분들의 일정이 조금 너무 엄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계획 덕분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시니 우리 모두의 혼란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항 직원들도 이 세심한 계획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날 저는 나리타 공항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변화의 징후가 보였어요. 새로운 디지털 정보판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고, 바닥 마커도 더 명확해졌으며 좌석 배치도 사람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조정되어 있었어요. 새로 발견할 때마다 설렘이 느껴졌어요. 마치 공항 전체가 기술과 세심한 계획이 어우러져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온 한 한국인 관광객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희는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여행이 훨씬 즐겁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라고 간단하지만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조직력이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많은 관찰 내용을 노트에 가득 적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머리가 가득 찬 채 나리타 공항을 떠났어요. 이 조직적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여행 경험뿐만 아니라 공항 전체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의 세심한 계획과 다정한 태도가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그들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터미널을 빠져민주면서 저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의 놀라움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때때로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엄격한 일상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그들의 팀워크와 단순한 기술 사용이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개선시킨다는 것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리타 공항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이 조직적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다른 곳에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쿄의 유명한 쇼핑 거리 중 한 곳인 하라주쿠로 향했어요. 그 지역은 밝고 분주했어요. 큰 상점 진열창에서는 알록달록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인기 있는 고급 상점 앞에 긴 줄로 서 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상점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노트를 꺼내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룹의 모든 분들이 깔끔하게 적힌 쇼핑 리스트를 들고 있었어요.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각 항목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현재 환율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친구와 조용히 속삭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부드럽고 신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계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각 단계가 완벽하게 타이밍 맞춰진 연습, 무용을 보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저는 상점 직원 중 한 분인 마르코 씨에게 다가갔어요. 마르코 씨는 상점 진열장을 정리하느라 바쁘신 듯 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마르코 씨, 한국인 관광객들을 봤는데요. 쇼핑할 때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들의 쇼핑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마르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엔 좀 놀랐어요. 계획이 너무 엄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곧 그들의 세심한 쇼핑 리스트와 꼼꼼한 계획 덕분에 저희 상점 운영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도 제품 진열과 서비스까지 그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는 그들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쇼핑에 관한 관찰을 노트에 가득 적은 후 저는 다음으로 식당 현장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도쿄의 몇몇 유명 레스토랑들이 이 한국 방문객들 때문에 메뉴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전통 일본 요리를 오랫동안 선보여온 유명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흥분과 호기심이 뒤섞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주방장 유키 씨에게 다가갔어요. 유키 씨는 다정하고 사려 깊으신 분이셨어요. 유키 셰프님, 한국인 관광객들이 귀하의 메뉴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유키 셰프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몇몇 관광객들이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우리 요리 맛이 달라질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저희 레시피에 이런 재료들을 섞어보기로 했어요. 그 결과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일본 전통의 맛과 매콤하고 독특한 한국의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손님들이 이 요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유키 셰프님께서 새로운 요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그분의 움직임은 공항에서 본 한국인 관광객들처럼 정교하고 신중했어요. 요리는 접시 위에서 아름답게 차려졌고 선명한 색감과 유혹적인 향이 인상적이었어요. 유키 셰프님의 주방은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는 창의성과 노력의 장소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은 명확하고 친근해서 마치 저도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유키 셰프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손님들이 퓨전 요리를 맛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직원들에게 재료에 대해 묻기도 했고 눈이 반짝이며 흥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평소의 메뉴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것과 다른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소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는 레스토랑을 나와 다시 쇼핑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쇼핑과 식당의 변화가 도처에서 눈에 띄었어요. 몇몇 상점의 디지털 가격판에는 이제 여러 통화가 표시되고 있었고 작은 안내판들이 좋은 할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또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이 키오스크 앞에 모여 가격을 비교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다시 목격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메모를 했어요. 그들의 정밀한 계획, 팀워크, 그리고 현지 풍습과 자신들만의 전통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방문객들이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쇼핑과 식사 경험을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심한 계획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쇼핑거리와 레스토랑을 취재한 다음 날, 저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또 다른 놀라운 면모, 즉 일과 여행을 접목시키는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워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여행하면서도 일을 병행하는 문화에 대해 들었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은 부드럽게 비치고 은은한 대화 소리가 카페 안을 감돌고 있었어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카페 내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소규모의 한국인 관광객 그룹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열어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휴가 중에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관찰을 계속하니 뭔가 특별한 점이 보였어요. 한 관광객, 민주라는 젊은 여성이 완전히 집중한 모습으로 커피를 홀짝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가끔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서 일과 여행을 동시에 잘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민주에게 다가가 제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예요. 라고 친근하게 말하자 민주도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함께 자리에 앉은 후 민주가 워케이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것이 흔해요. 하루 일과를 계획해서 새로운 곳도 둘러보고 업무도 마무리하죠. 그래서 여행이 더욱 신나고 유익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민주가 하루 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했는지 보게 되었어요. 민주가 스마트폰에 정리해둔 일정표를 보여주었는데 각 업무가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15분 동안 커피 한 잔의 여유, 30분 동안 이메일 답변, 그리고 관광을 위한 시간까지 모두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일을 하고 그 후에 도시를 즐기는 시간을 갖죠. 라고 설명하실 때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화하는 동안 카페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보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메모장에 기록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서로 화면을 공유하며 마치 회의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이들의 책상 위에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노트북 그리고 알록달록한 메모로 가득 찬 작은 달력들이 놓여 있었어요. 카페의 분위기는 친근하고 협력적이었으며 모두가 일과 즐거움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민주에게 일만 하느라 여행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민주가 웃으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행 중에 일을 하다 보면 평소에 놓치기 쉬운 도시의 작은 디테일까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마치 도쿄의 비밀스러운 면을 찾는 기분이에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민주의 말에 저는 워케이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카페는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이 조직적인 그룹을 흥미롭게 바라보더니 몇몇은 워케이션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새로운 무언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카페를 떠나며 여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곳을 탐방할 수 있다는 양쪽 세 개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똑똑한 계획과 긍정적인 워케이션 태도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업무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워케이션 문화가 여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우며 심지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분명한 신호였어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헌신과 열정은 저에게도 일과 모험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영감을 주었고, 이 놀라운 워케이션 문화를 다음 취재 주제로 삼아 모두와 공유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인 관광객에 의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공항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전날 시간이 모자라 취재하지 못했던 공항의 변화된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고항으로 향했어요. 저는 나리타 공항의 관제실로 향했어요. 이곳은 보통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지만 여기서 모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쁜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운 좋게도 저는 공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베테랑 관리자 민호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민호 씨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사쿠라 씨, 요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직접 보셔야 해요. 특히 이처럼 조직적인 관광객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 씨는 컬러풀한 지도와 사람들이 움직이는 선들이 표시된 큰 스크린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가르쳐 주었다며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어질러 다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 관광객들이 따르는 정밀한 계획 덕분에 저희도 안내판을 바꾸고 디지털 게시판을 업데이트하며 대기 구역도 조정해야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 씨와 함께 관제실을 걸으며 저는 마치 공항의 심장부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민호 씨는 지금 새로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을 가리키며 일본어와 한국어로 비행 정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한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 도움이 돼요. 덕분에 공항이 더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직원들이 미소로 인사를 건네기 위해 몇 마디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관제실을 취재하고 터미널로 돌아오면서 저는 변화가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동 통로는 넓어졌고 바닥에 새롭게 표시된 마커들이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부드럽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이 보안 대기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게시판을 확인하며 작은 제스처와 미소로 다음 행동을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각자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요. 공항은 대기실의 좌석 배치도 조정했는데 더 편안한 의자와 올바른 게이트를 안내하는 명확한 표시들로 업데이트했어요. 이처럼 공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한때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이 관광객들이 오히려 실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게 저는 또 다른 공항 직원인 다정한 한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나 씨는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저희 업무가 훨씬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해진 루틴과 스마트한 기술 활용 덕분에 업무가 훨씬 원활해졌고 지연도 줄었으며 승객들도 훨씬 만족해 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나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항이 효율과 친절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리타 공항의 변화가 한 집단이 다른 이들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적응하며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공항 관리팀은 이 조직적인 관광객들이 이동, 대기, 심지어 쇼핑까지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배운 교훈을 모두와 공유하며 전체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그날 저녁 도쿄에 있는 제 사무실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제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한국과의 새로운 이해와 우정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생활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꼼꼼한 계획과 존중하는 태도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나리타 공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엄격한 계획에 대해 조금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직적이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할지도 모르겠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의 세심한 관심 덕분에 우리 공항 시스템이 개선되어 모두의 여행이 한층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다소 무시했던 제 시선이 그들의 방법을 배우면서 눈이 뜨이게 되었고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감탄하게 되었어요.
공원을 걸으며 저는 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쇼핑거리에서는 그들의 정밀한 쇼핑 리스트와 똑똑한 기술 사용 덕분에 마르코 씨 같은 상점 매니저들이 업무 방식을 조정할 수 있었고, 레스토랑에서는 유키 씨 같은 셰프들이 전통 일본 요리에 한국 재료를 섞어 신선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미노 씨와 한나 씨 같은 분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려 애쓰며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계셨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또한 카페에서 만난 젊은 여성 민주 씨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일과 여행의 균형을 보여주며 워케이션의 아름다움을 제게 알려주었어요. 민주 씨는 여행 중에 일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도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줘요. 그 순간이 소중해지죠.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녀의 방식 덕분에 저는 삶의 작은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으며 여행 방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조직적이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면 삶의 여러 분야에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을 단순히 다르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혁신과 우정의 상징이 되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들의 방식은 우리의 습관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제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이제 변화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세심한 계획과 열정은 우리를 더 나은, 효율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면 모두를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의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우정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다가올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죠. 한때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우리 문화가 이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민족의 대표 특징으로 일본 및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